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오늘 저자가 소개하는 질병은 나병입니다. 나병은 예전에는 주로 문둥병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이라는 말이 어감도 좋지 않고 또 천형이라는 인식으로 사회적인 차별이나 편견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최초의 나병균을 발견한 노르웨이 의사인 게르하르 한센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제니퍼 라이트는 한센을 매우 좋지 않게 평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센이 그 연구 과정에서 어떤 여자 한 사람을 나병에 감염시켰는데 실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고의성을 가지고 감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니퍼 라이트는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거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6년 내내 전교생이 가을 소풍을 가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 골짜기에 한 20-30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사람들이 산 속에서 저렇게 살까 궁금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몇몇 동네 어른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화전민이라 그랬어요. 화전민. 그러면서 이제 절대로 이제 그쪽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주의를 줬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책에서 화전민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는데 교실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화전민들은 뭐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될 만큼 위험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네 어른들의 그 신신당부가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은 이제 들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들이 나 환자들이고 그 마을이 이제 나 환자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어른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문둥이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정말 두렵고 이제 충격적인 말을 이제 했었는데요. 문둥병은 손발이 썩어서 죽는 병인데 그 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의 간을 꺼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문둥이들은 기회만 되면 사람을 죽이고 간을 꺼내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문둥이들 사는 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저는 정말로 그 말을 믿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의 아이들은 전부 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을 재간이 없었어요. 물론 나병이 이제 환자와의 이제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제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세간의 이제 그런 인식들, 그리고 당시 사회가 나 환자들을 대했던 방식은 이제 너무 이제 모욕적이고 이제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그런 것이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 이제 나병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어느 나라든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니퍼 라이트는 여기서 이제 19세기 중반에 미국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했나 하는 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이제 기술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쓰네요. 1865년 하와이 정부는 나병 확산 방지법을 제정했다. 섬의 일부, 몰로카이 섬이죠. 섬의 일부를 나병 환자들에게 따로 배정하는 것이었다. 무서운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건국 및 그 요원은 나병을 퍼뜨릴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모든 환자를 어딘가에 가둘 권한을 부여받는다. 한마디로 나병 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정부가 색출해서 강제로 격리시킨다는 거죠. 물론 이 몰로카이 섬에도 병원이 있었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병 환자들을 결코 돌보거나 치료하지 않았대요. 저자는 당시 몰로카이 섬의 의료 실태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요. 몇몇 의사들은 환자를 만지지 않고 붕대를 지팡이로 들어 올렸다. 나머지는 그냥 환자들의 손이 닿는 곳에 약을 던져주고 모든 접촉을 거부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이제 사람을 짐승 취급한 거죠. 사실 뭐 짐승도 이렇게까지
사실 뭐 짐승도 이렇게까지 취급하진 않죠. 그러니까 의사이고 또 간호사라는 사람들이 병든 인간을 마치 이제 괴물 보듯 이제 한 거죠. 그 결과 이제 그렇게 한 결과 이제 몰로카이 섬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이제 참혹한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자가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면 괴물이 되죠. 예. 예, 몰로카이 섬의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제 괴물이 된 거예요. 이제 범죄, 음주를 비롯해서 모든 종류의 악패로 점점 더 망가져간 거예요. 여자들이 유배된 몰로카이 섬에서 또 매춘부가 되기도 했대요. 심지어 어린이 매춘부까지 이제 생겨나게 됐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질병은 이제 더더욱 급속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지면 그대로 버렸대요. 그러니까 추방자들에 의한 재추방. 뭐 더 이상 비참한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몰로카이 섬 안에 이 나환자들 사이에 유행어가 하나 생겨나게 됐대요. 이게 하와이 그 토속어 같은데요. 아올레 카나와이 마케이아 와히. 무슨 뜻이냐면 이곳에 법은 없다라는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섬 안에 감옥도 있었고 또 숱한 범죄가 발생을 하는데도 정말 웃기게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감옥이 비어 있었대요. 그러니 이제 이런 몰로카이 섬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경찰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법관도 아닌 거죠. 정말 필요한 사람은 사제였던 거죠. 사제. 그러니까 저자 제니퍼 라이트가 나병 챕터에서 소개하는 영웅이 바로 그 사제예요. 우리 그 흔히 이제 다미행 신부다 그렇게 이제 다미행 신부라고 부르는 사제죠. 다미행 신부는 이제 1840년 벨기에 트레몰로라는 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미행이라는 이름이 이제 본명이 아니고요. 본명은 예프 드 베스테르, 좀 어렵죠? 예프 드 베스테르예요. 그 다미행이라는 이름은 이 다미행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수도회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알게 된 의사인데 3세기 때 의사예요. 다미아노라는 이제 옛날 고대 시대의 그 수도사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이제 다미행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스스로. 그때 이제 다미아노라는 의사가 환자들을 이제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의사인데 아마 수도회에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배우다가 이제 감명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미행에게는 이제 팡필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도 수도사예요. 다미행이 이제 수도원에서 한참 그 사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이제 팡필은 이제 훈련을 마치고 정식 사제가 되죠. 근데 그 팡필의 첫 번째 임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이제 하와이였던 거죠. 그런데 하와이로 출발하기 직전에 팡필이 이제 발진 티푸스에 걸린대요. 곧 낫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후유증 때문에 몸이 안 좋지 않아서 결국 이제 하와이로 갈 수가 없는 상태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다미행이 형 대신 하와이로 가겠다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직 그 사제 훈련을 받고 있는 생도의 그 파송 요청을 수도회가 받아들여줬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미행이 하와이의 그 코할라 지역의 이제 성직자가 되는 거죠. 그곳에는 이제 주교가 한 사람이 있다 그러네요. 이제 메그레라는 사람이 이제 주교였는데요. 그러니까 메그레 주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몰로카이 섬의 나병 환자들로부터 사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오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려고 하는 사제가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었죠. 아마 어쩌면 누군가가 있었다고 해도 이제 보내기 싫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다미행을 비롯해서 3명의 사제가 배정을 받아 오게 되니까 그 신참 사제들을 몰로카이 섬에 보내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데요.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 메그레 주교 마음속으로는
가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지레짐작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 메그레 주교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교대로 순환 근무를 이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면 몰로카이 섬 사역이 어쩌면 이제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 다미행이 몰로카이 섬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1873년이에요. 그러니까 메그레 이제 주교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출발하는 다미행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가서 너의 신앙심이 지시하는 만큼 머물러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정 힘들면 그냥 오라 하는 뜻으로 한 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미행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거기 계속 있으라는 말로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결국 다미행 신부가 몰로카이 섬에서 16년을 머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이제 메그레 신부의 말을 오해해서도 아니고 또 억지로 몰로카이 섬에서 산 것도 이제 아니었던 거죠. 이 다미행 신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또 나병 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섬긴 겁니다. 다미행 신부가 몰로카이 섬으로 출발할 때 이제 메그레 신부가 이제 주의사항을 말해줘요. 나환자와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나환자가 준비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나환자의 집에서 잠을 자서도 안 된다. 나환자가 파이프 담배를 권하면 거절해야 되고 나환자가 사용했던 말 안장을 사용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주의사항을 이제 준 거죠. 그러나 다미행 신부는 몰로카이 섬에 상륙한 순간부터 메그레 주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답니다. 나환자가 주는 사과도 받아먹고 나환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저자 제니퍼 라이트의 말을 인용해보죠. 나환자의 집을 방문하던 중 상처가 방치되어 구더기로 뒤덮여버린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 다미행은 손수 붕대를 갈아주었다. 그는 소녀를 보자마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몰로카이 섬 사람들의 삶을 견딜만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미행 신부가 몰로카이 섬에서 억지로 고역을 견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미행 신부가 몰로카이 섬에서 나환자들하고 함께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다미행이 이제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에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그 나환자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까지 했다 하는 일화는 유명하죠.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이 단지 그 육체의 질병을 돌보는 노력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황폐해진 정신, 또 부도덕해진 그 삶의 양식, 체념과 패배주의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많이 쓴 사람이죠. 저자인 그 제니퍼 라이트도 이 책에서 다미행 신부의 그 초인적인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자가 이 챕터의 첫 문단에서 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질병의 유행에 관한 한 최고의 시나리오는 공동체가 힘을 합쳐 환자를 돕는 것이다. 다정하게 돌보고 기금을 마련하고 치료법이 발견되기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행동에 돌입하면 역병을 비교적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미행 신부가 이 몰로카이 섬의 나환자들에게 행한 가장 좋은 일은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고 고름을 빨아내고 삶의 방식을 개선했다는 것 이전에 오랫동안 버려졌다고 느낀 나환자들, 두 번 다시는 예전의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는 나환자들, 그리고 잠시나마 예전의 평범한 자신을 느껴보기를 원했던 나환자들에게 그들이 결코 잊혀주고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며 여전히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라고 느끼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기쁨을 알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예술가인 에드워드 클리퍼드라는 사람이 1888년에 몰로카이 섬을 방문하고 난 소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옥만큼 무시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몰로카이 섬에 갔지만 쾌활한 사람들, 아름다운 풍경, 비교적 고통 없는 삶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 불쌍한 사람들은 유별나게 행복해 보였다. 어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고 나환자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의 사제 덕분이죠. 집을 지어주고 비스켓과 차와 설탕을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돌보아 주시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다미앵은 결국 이제 나환자가 되죠. 그리고 188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신망을 얻었다면, 그래서 한 말씀 여쭐 수 있게 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몰로카이 섬 사람들을 아껴주세요. 그러자 이제 머리맡에 서 있던 주교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고결한 마음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외투를 내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다미앵이 웃으면서 안 된다 그랬답니다. 나병으로 가득 차서 안 돼요 라고 말했대요. 몰로카이 섬에는 다미앵 신부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 받침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대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인간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없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죠. 다미앵은 나병 치유법을 발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의사나 과학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은 될 수 있죠. 다미앵은 질병과의 전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굳이 천재나 과학자나 의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의 관심이라도 가져볼 수는 없겠느냐고 오늘 다미앵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영사실 꼬마였습니다.